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예,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5연속 동결입니다. 작년 7월에 0.25% 금리를 올렸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23년 9월 그리고 11월 12월 올해 2월 지금 3월까지 이렇게 5연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죠. 뭐 예상했던 대로는 결국 3월에는 동결이 될 거고 5월에도 동결이 될 거고 그럼 6월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 시장의 전망은요. 6월에는요. 동결이 될 거다. 그래서 7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9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여전히 앞으로 3번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2024년 말까지 4.6%가 내려가고요. 그렇게 되면 3차례 인하거든요. 3차례 인하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6월이 있죠. 6월 다음에 7월이에요. 7월 다음에 9월, 11월, 12월 5번 남았습니다. 5번 남은 가운데 3번을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7월로 가면 늦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금리 인상을 잘 안 합니다.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여름에 인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6월이 제일 먼저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11월이니까요. 주가도 띄워야 되고 실제로 경제도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적어도 2번은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인하한다 그러면 만약에 6월을 선택하면 9월일 거예요. 그러면 6월과 9월을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거나 아니면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인하를 하면 3번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요동치는 거죠. 오히려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2번으로 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시장에서는 해왔거든요. 점도표상에서도 지금 2번으로 줄어들 거다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당장 말입니다.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0.89%가 올라갔지만 5224.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46.11이 올라서 야 이게 꼭대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꼭대기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그런데 꼭대기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뭐가 이런 주식시장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환진 TV 이 댓글창에서 집단지성을 우리가 쌓았을 때는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정치의 과열을 조금씩 이렇게 냉각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시장은 정반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나스닥도 1.25%가 올라갔어요. 202.62가 올라갔고요. 16,369.41로 마감됐습니다. 시장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요. 시장은요. 살얼음판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다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이 나오니까 펑 하고 튀었습니다. 그죠? 1.25%가 올라갔으니까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진짜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다우산업은요.
1.03% 올랐습니다. 401.37이 올라서 39,500 12.13이 됐습니다. 이제 또 한 번 말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4만을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시장을 보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어떤 한마디가 시장에는요 강력한 엔진이 되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5년이에요. 내년 말까지는요.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6%의 금리가 예상이 돼 있었는데 3.9%로 0.3%포인트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2026년 말까지도 플러스 0.2% 세 차례 인하는 하겠지만 3.1%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2025년 2026년까지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금리는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고금리가 결국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올해만 고금리가 아니라 내년에도 고금리, 후년에도 3%면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중금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러면 대출금리는 4%, 5%가 되기 때문에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결국 실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아마 정치적인 요소도 여기에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까지 가기까지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에는요. 이게 거품으로 작동이 되고 그 거품은요. 최악의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하는 판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또 끌어줄 거예요. 외국인들이 또 끌어주면 주가가 뻥뻥뻥뻥 올라갈 텐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장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진짜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시장을 들어가서 내 친구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나만 못 됐어. 이렇게 따라가다가는요.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시장을 냉철히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